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첫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책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마이 미치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물론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읽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쓴 책도 봤는데 우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책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가 있는 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삶 그리고 생명윤리. 삶 그리고 생명윤리. 이 책 아마 여러분이 시중에서 한 10,000원 내지 1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이끌어 나갈 텐데, 이 책 아마 학교 서점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구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재들을 제가 잘 발췌해서 이번 학기 주제가 인간과 생명이죠. 인간과 생명. 생명 문제가 최근에 아주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죠. 최근,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생명에 관한 그 주제가 학문의 대상도 아니었고, 이게 도덕과 윤리의 대상도 아니었죠. 이 생명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물론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자기가 관여할 수 없었죠.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거는 인간의 영역 밖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언제쯤 태어나야지, 자기가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언제쯤 죽어야지 해서 죽는 시간을 알고 죽는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고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나는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되고, 이 생명의 영역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한 50년 전부터 생명과학, 유전공학 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생명을 조작할 수 있고, 태어나는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 생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끝나는 생명도 인간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문제가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 문제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요즘에 보시는 임신 중절, 인공수정, 안락사, 생명복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지금은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형성됐고, 태어나는 생명도 조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도 죽지 않게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서 이제 생명 분야에 점점 인간이 다가서게 된 거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마 그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이런 생명과 의료의 문제들이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분야가 환경 분야와 함께 최근 50년 전부터 시작된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됐죠. 그전엔 이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때 반드시 그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논의하는 것도 예를 들면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에 존엄사라고 그러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이 생명 문제는 생명과학의 문제인데, 인간의 손이 닿게 되면 그 안에 가치가 생겨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가 형성되죠. 저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이면 해야 되고 악한 것이면 하지 말자. 그런데 선과 악은 둘 중에 선을 선택하면 되는데, 선이 아니고 악과 악,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해야 한다고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데 반드시 나는 해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는 다른 길로 피할 길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고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예요.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여기 철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철길이 갈라져요. 여기서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여긴 5명의 아이가 놀고 있고 여기는 1명의 아이가 놀고 있어요. 근데 기관사가 가다가 미처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기차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A하고 B, 이 기차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1명 있고 여기 5명 있잖아요. 여기 1명이 5명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서 1명만 희생시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예요. 어차피 또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차가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긴 목포예요. 이 기차가요, 경부선이에요. 원래 기차의 목적지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기차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기차예요. 부산으로 가야 돼요. 이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5명의 아이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1명만 희생시키기 위해서 기관사가 목포로 갔어요. 이 승객들은 부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목포로 갔어요. 지금 이 기관사는 이곳으로 가도 문제고 이곳으로 가도 문제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생명윤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기존의 학문과 규칙과 법과 도덕 안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밖에서 생긴 문제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범이나 법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아직 생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 체계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정답은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생명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냥 아픈 사람은 죽고 태어날 사람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못 태어나. 20년 전만 해도요. 아이가 없다. 그럼 나는 아이가 없는 팔자인가 봐. 내 운명은 아이가 없나 봐.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는 아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병에 걸리면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과거엔 죽음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당장 죽는 사람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사람도 안 죽게 할 수 있고 태어나지 않을 사람도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만약에 임신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아이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디가 이상이 있고 어떤 부분에 기형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산전진단을 통해서 미리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참 편하죠.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게 됐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강하지 않는지 몸의 상태를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선천성 장애가 있다, 기형적인 문제가 있다, 몸이 어디가 약간 장애가 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요. 생명과학을 우리가 열고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는 명쾌하게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아주 힘든 문제예요. 악과 악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생명 문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생명 문제와 부딪혀요. 생명과학과 부딪히고 생명윤리와 부딪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지를 잘 설명해주고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과 생명 과목 이 주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것이 결코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인간과 생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의 내용을 갖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강의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생명. 인간, 생명. 먼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 바이오라고 그러죠. 바이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전혀 달라요. 자, 생물학에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생물학. 비올로지. 생물학. 생물학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조절과 항상성. 끝없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조절해요. 열이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내려가면 올려요. 그리고 항상성. 그 가장 적절한 상태를 끝없이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유기체, 생명체의 특징이잖아요.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의학에서는 호흡작용과 순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때 인간과 생명 이 시간 공부하는데 우리 인문학에서 생명 그러면 생물학과 의학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인문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여러분 손을 때려보세요. 아프시죠? 자, 그럼 여기 탁자를 한번. 이 탁자가 지금 아플까요? 제 손만 아파요. 그럼 왜 저는 아프고 이 탁자는 아프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 탁자에는 지금 생명이 없고 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생명은 생물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생명도 아니고 의학에서 공부하는 생명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에요. 사회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볼까요? 생명이 있다. 저 사람은 살아있다. 어떻게 봐요,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적 죽음.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차단돼 있어요. 그건 사회적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즘에 누가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그 사람은 자살한 게 아니야. 사회적 타살이야. 사회에서 그 사람을 죽였어. 왜? 이런 잘못된 정보, 그 스토커 아니면 그 해킹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악플을 써서 그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줘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 사회적 생명, 그건 어떤 인간이 관계성을 맺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시간은 사회학 시간이 아니죠. 인문학 시간이에요. 교양 시간, 인문학. 인문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아파요. 고통에 대한 감각, 고통에 대한 감수성. 지금 여러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뇌에서 내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온몸에서 뇌가 온몸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신경을 통해서 지켜요. 온몸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뇌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 느끼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아픈 게 뇌에서 이 고통을 느껴야 여기를 치료해요. 아셨죠? 그런데 내가 나의 고통을 느낄 때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 생명이 있고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데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이걸 조어라고 해요.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숨은 쉬는데 속에는 죽어있어, 정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또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요. 다른 사람은 막 괴로워하는데 나는 그걸 보고 기뻐.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는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정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생명을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고통을 느끼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 윤리에서 생명을 볼 때는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내 고통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이상해요. 아니, 저 사람이 아픈데 나는 지금 안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픈 걸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아픈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마음과 정신 속에 느껴져요. 이것을 생명윤리에서는 생명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때려보세요. 아프죠?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이고, 너는 아프냐? 나는 안 아픈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생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죽어 있을 수가 있죠. 이 시간은 육체적인 생명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어 있어요. 웰빙 얘기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아름다운 죽음. 정말 보람있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생명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냥 동물처럼 썩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신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육체적으로도 살아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내가 못 느낀다. 그건 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아파하고 있으니까 안 죽은 거죠. 아픔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 아픔을 못 느낀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이 강의는 인문학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이번 학기 저는 감히 말하지만 교양 과목 중에 개설된 과목 중에 인문학의 목표를 가장 충실히 이해하는 과목이 저는 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